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TV조선발 대특종,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정치 공작 관련된 이 이슈가요. 지금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엄청난 화제 혹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로 이제 막판에 분위기를 이제 완전히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잘 보면요. 이 사건은 내란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판정할 수 있는, 물증 중에 한 개다. 아주 강력한 물증이 된다. 빼박 증거다. 스모킹 건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녹취가 터졌기 때문에요. 그 녹취를 제가 리바이벌 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저도 방송을 벌써 한번 했습니다만. 자, 이거는요. 적어도 대통령의 형사사건이 있잖아요. 그 재판. 그거를 이제 무효화 혹은 거기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을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계엄령을 선포한 그 자체가 내란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요. 이것과 함께 박선원의 그 메모 공작, 승장원 박선원으로 이어지는 이 이제 어떤 커넥션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이런 것들과 함께 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증거력을 갖고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에게는요 지금 재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탄핵 재판이고 하나는 형사사건 재판인데요. 형사사건 재판은 달리 말하면 내란 사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혹은 내란 수계를 다루는 그 사건이고요. 이 헌재 사건은 헌재에서 지금 다루는 것은 이 선고만 남겨놓고 있지만 이거는 내란을 다루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곽 사령관의 이제 저들 민주당 이제 공작조들과 연루된 이 사건은 이 건은 글쎄요 헌재 재판관들이 참고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이걸 갖고 뭐 탄핵 기각이다 인용이다 혹은 각하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헌재는 내란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내란 사건도 다루는 것처럼 했다가 내란 사건을 빼버렸거든요. 그거는 형사사건으로만 돌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것만 지금 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당신이 갑자기 불속 계엄을 선포했느냐 이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제시한 그 내용들 중에는 뭐 지금 29번에 걸친 그 탄핵질 그걸로 이제 행정부를 무력화시켰다. 예산을 갖고 국회가 예산 농단을 했다. 일종의 그거 자체도요. 내란 행위에 버금가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무튼요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행정부를 무력화시켰다. 반정부 상태 혹은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갔다. 대한민국 국가 이익에도 엄청나게 심대한 부담과 함께 피해를 줬다라는 그런 논리를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하나를 방탄하기 위해서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헌재가 이제 드디어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그래, 이건 이제 위헌이다, 아니다. 이제 이걸 본다는 거죠. 자, 그거는 글쎄요. 뭐, 이 법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대통령은 고유한 권한을 정당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행사했다라고 보는 쪽이 이제 대세인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들이 법대로만 판단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탄핵 각하 혹은 기각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들려오는 소문이 흉흉합니다. 8대 0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내부에서 지금 뭔가 이 계속해서 설득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이미 재판은 다 끝났다. 어차피 이제 그게 11차 변론을 끝으로 더 이상 변론도 열리지 않잖아요. 때문에 더 이상 재판도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재판관들끼리 모여가지고 평의회라고요. 평의를 엽니다. 그걸 이제 몇 차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평의가 딱 끝나는 순간 드디어 이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선고하기까지 이제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는데 탄핵 기각화가 혹은 각하 그리고 또 인용 요 세 가지 여기 이제 관련된 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우를 상정하고요. 거기에 맞는 그 인용문 혹은 각하문, 기각문을 지금 누군가 작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헌법재판관들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 가면 헌법 그 재판소 내에 헌법 그 재판관 그 보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헌법 연구원이라고요. 재판연구원이라고 이들이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TF도 그들이 깊숙이 개입돼서 만들었더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들이 세 가지 경우의 이제 수에 대비해서 뭔가 이렇게 판결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 신중하게 작성한다 그래요. 그거 작성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보통 뭐 길게 잡으면 한 열흘까지도 본다 그러는데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지금 선거 앞두고 돌연 이게 TV 조선에서 터진 이 대특종, 이거 정말 난리 났습니다. 우리 언론 보십시오. 이걸 갖고 크게 보도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조선일보. 여당 곽종건 양심선언 회유. 정황 나왔다. 유흥구속 취소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이거는요. 이런 일 터졌는데도 구속을 계속 시키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당장 대통령을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직무 복귀시키는 것은 뭐 나중에 헌재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일단 인신구속 상태는 면하게 해서 관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뉴시서 여당 곽종건 양심선언 회유 녹취에 탄핵 심판 증거들 무너졌다. 뉴시서고요. 자, 요즘 떠오르는 우파신문 매일신문 곽종건 양심선언 회유 녹취에 여당 정언이 오염되었다. 즉각 수사하라. 지금 당장 그 수사 들어가야 될 사안인데 일단 고발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고발은요, 솔직히 말해서 권영 씨하고 권성동 이름을 하면 안 됩니까? 국민의힘의 대표 이름을 하면 안 돼? 이런 걸 좀 하시라고. 그러면은 검찰도 뭐 경찰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걸 우파 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의힘이 직접 나섰어. 조금 이렇게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자, 헤럴드 경제 곽종건 양심선언 회유 녹취 일파만파 국민의힘 탄핵 심판 증거들 무너졌다. 자, 탄핵 심판 증거까지 이제 이렇게 비약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가요,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를 다루는 사건이었으면 이게 결정타인데 그건 빼버렸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예상하고 그걸 뺐던 것 같아요. 일부러.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그걸 판단해서 뺐다라기보다는 헌재가 그걸 권유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와,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것까지 다 예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내란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만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대통령은요, 내란 수괴 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당장 구속에서 풀려나야 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자, 뉴스원 여당 민주 내란 증거 오염 주범이다. 곽종건 협박 의혹 맹공하고 있고요. 자, MBN 뭐 모든 언론이 다 나섰습니다. 권영세 곽종건 양심선언 민주당 회유 대통령 구속 즉각 취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법적 어떤 카테고리 혹은 법적 어떤 절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대통령 구속을 이제 해제하라, 구속 취소하라. 이제 이걸 주장하면서 내란 무죄를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연결하면 좋은데 그거는 논리에 조금 비약이 사실 있긴 해요. 그렇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뭐 국민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냥 헌법재판소 일일이 법리대로 따지면서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뭐 초대형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기각, 탄핵 각하를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민주당이 회유했다. 내란죄 근거는 완전히 오염되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홍정은, 박수는 그 메모 사건은 더 큽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한다, 인용한다, 파면한다. 정말 뒷감당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후폭풍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은 정말 다르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정말 너무도 무력하게 당했고요.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지금 넘는 지지율도 나왔고, 심지어는요, 어떤 지지율에서는 60% 넘었다, 70%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때문에 함부로 이 건을, 미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TF가 써준 대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나가다가는 정말 뒷감당이 어려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자, 권영세,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움직여줘야 된다. 내란죄 핵심 근거가 오염되었다. 윤석열 구속 취소하라. 내란죄로 엮겠단다. 곽종건 녹취에 여당 사기쇼 반발. 자, 요건 또 한국경제, MTO, 머니투데이. 자, 여당 홍장원 이어 곽종건도 진술 조작. 내란 아닌 내란몰이 사기극이다. 연합뉴스. 와, 모든 언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SBS. 지금 우리나라 소위 이제 뭐 대형 언론 뭐 그리고 중소 언론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걸 어마어마한 뉴스로 지금 보고 쏟아내고 있는 거죠. 대통령에게 가장 뭐랄까 유리하다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물증이 터졌다라고 보고 이것을 이제 보도를 해주는 거죠. 대전일보, YTN, 강원일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채널 A. 이번에 TV조선이 아무튼 큰일 했습니다. 또 중앙일보, 이데일리, 이런 식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도 크게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조선일보 쪽 이렇게 나오고요. 중앙일보 쪽 나오고요. 자, 이걸로 이제 판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대통령을 인신구속하면서 이제 감옥살이를 오래 시킬 것은 그 형사사건이거든요. 일단 거기서 이길 수 있으면 그나마도 안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위기를 그 어떤 여러 가지 저들의 공작 냄새 짙게 풍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민 여론으로 일단 이 전환을 시킨다라고 할까요? 여론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또 나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헌재가 이 오판을 할 수 없도록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도 어쨌거나 지금 나섰습니다. 이런 발언을 이제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비대위원장 뭐 등등 해서 지금 발언을 해주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걸 갖고 전부 다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갖고 어쨌거나 이슈 파이팅을 계속해야 됩니다. 곽종건이가 완전히 저들에게 놀아났다, 당했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곽종건 너 죽어, 이 들어가면 너 내란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와, 오랫동안 살게 돼, 네 인생 끝나, 응? 네 가족 있지? 응? 잘 생각해. 이런 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협조하면은 공익 신고자, 공익 제보자로서 포상하겠다. 뭔가 크게 인생 열리도록 해주겠다. 뭐 도움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걸 말이죠. 우리 10대, 20대, 30대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 그들뿐 아니고요. 전 국민이 이걸 좋게 보겠습니까? 그야말로 이것은 완전히 사기 공작이다. 이렇게 이제 탄핵 공작 자체가 사기질에 선동에 뭐 그런 것들이 결합된 것이다. 날조 조작 왜곡 같은 것들이 거대한 어떤 그런 흑막이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죠. 자, 여당 홍장원이요. 곽종건도 진술 조작, 내란 아닌 내란몰이 사기. 자, 이걸 갖고요.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홍장원, 그리고 박순원의 그 메모 공작, 그리고 이 이제 곽종건의 진술 공작,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진술 공작. 또 다른 하나는요, 영장 쇼핑입니다. 17건입니다. 무려 17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대통령을 지키고 혹은 구할 수 있는 빅3죠. 저는 이것이 바로 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큰 것은 미국발 부정선거 거대 카르텔을 미국의 주요한 정부 당국자가 혹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길 기대했지만 그것 아니고도요. 우리 현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면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혹은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여권 전체가 그리고 애국 우파 자유보수 진영에서 이 이슈를 잘 활용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요. 서기에 따라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대통령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설령 헌재가요. 대통령을 인용시키려고 딱 짜놨더라도 겁을 먹게 됩니다. 이런 객관적이고 명백한 어떤 조작의 증거들이 막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 저들이 뒷감당 되겠습니까? 수사 들어갈 텐데요. 자, 이런 걸 계속해서 이슈화 시키면은 최종적으로 대역전, 대반격, 대역전 충분히 가능하다. 직무 복귀는 꿈이 아니다. 희망 고문이 아니다. 뭐 이런 어떤 주장 자체가 힘을 얻는 겁니다. 자, 숨가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재가 말이죠. 놀랍게도 이번 주 금요일 7일 날 선고를 할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걸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 가지고 좀 늦춰졌고요. 14일로 간다라는 게 지금 대세인데 14일도 못하게 해야죠. 더 시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저들이 함부로 정말 대한민국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어떤 막가파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지금부터 계속해서 분위기를 띄워야 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